안녕하세요. 트리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맡고 있고요. 제가 1월 13일 날 조인했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한 35분 정도 국내 그 생성형 AI 도입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단에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들을 한 3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소개하는 영상을 TLX 스튜디오라는 AI 툴을 가지고 좀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런 영상을 예전에 만들 때는 아마 몇 주,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출연자도 섭외해야 되고,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콘티도 짜야 되고,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료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2분 남짓한 영상인데, 한번 저희 엔터프라이즈 부분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미래를 선도하는 대원 CTS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을 소개합니다. 대원 CTS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은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커버전스를 중심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최고의 IT 솔루션 파트너입니다.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AI 기반의 검색, 문서 분석, 고객 응대, 재무 및 법무 지원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IT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GPU 서버 및 클라우드 환경을 최적화하여 고객이 최상의 성능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마트 컨버전스 사업을 통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을 구현합니다.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하여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원 CTS는 2024년 SK하이닉스, NC소프트, 키움증권, 루닛 등 주요 고객을 지원해오며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으로 업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인 IT 기업으로서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대원 CTS와 함께 미래를 향한 디지털 혁신을 경험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약간 조악하죠. 인물의 걸음걸이도 약간 이상하고 얼굴도 좀 뭉개져 있고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손을 보고 약간의 비용을 들이면 해상도도 좋고 인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23년도부터 생성형 AI, 즉 챗GPT 오픈AI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는 벌써 이걸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런 내용들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링크드인에서 그 IT 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기업은 이런 AI 기술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높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 대상이 IT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최 20%도 안 됐어요. 한 20%, 19% 정도.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까지도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런 생성형 AI 혹은 첨단 AI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다만 그 CEO들이나 기업의 리더들은 이러한 생성형 AI 같은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직원들 혹은 그런 팀원들을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생성형 AI를 접했을 때가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 효과가 정량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편해. 그리고 내가 찾는 답변들을 구글에 키워드 검색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또 문장도 만들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만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기업에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기업의 CEO들이나 리더분들은 우리의 직원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픈 AI, 챗GPT 외에도 퍼플렉시티나 이런 서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글 서치 같은 경우는 링크만 알려주잖아요. 내가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링크 위치를 알려주지 사실은 그럼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그 링크를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근데 퍼플렉시티 같은 건 저도 한번 자주 쓰는 툴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리포트들을 원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참조를 어디에 했는지도 다 알려주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에도 그리고 이 업무에도 이런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업무에서 얼만큼 활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는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도 오픈 AI 같은 챗GPT 같은 경우는 20%를 제 개인이 내고 쓰고 있고 프로를 써볼까 하긴 하는데 월 20만 원을 내가 이걸 쓰면 나의 업무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아직 확신이 들지는 않아서 프로는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은 해요. 챗GPT 프로를 썼을 경우에 그 답변하는 수준이라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몰라서 일단 주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업무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런 그 생성형 AI의 중심에 있는 게 사실은 L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저는 이걸 말뭉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LLM들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크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억 개의 파라미터 혹은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LLM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말뭉치 혹은 상식의 뭉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만 해도 이런 말뭉치가 한 600여 개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몇 개 외에도 상당히 많은 말뭉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2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 차이가 굉장히 갭이 커요. 그 다음이 3위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위와 3위 차이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예를 들면 LG 엑사원이나 SKT의 에이다덱스나 호난 LLM이나 등등 보면 그 파라미터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에 가서 질문한 내용하고 에이다덱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질문한 내용에 답의 퀄리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는 공부를 덜 한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답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침에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작년까지 SKT에 있을 때 에이다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모바일에 깔고 썼었는데 아침에 보도 보니까 지금 가입자가 한 50만 명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입자들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쓰고 별 효과가 떨어지면 안 쓰는 거죠. 챗GPT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에이다덱스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정보나 우리나라 말을 학습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엑사원이나 아니면 삼성의 가우스나 아니면 SKT의 에이다덱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국내 정보뿐만 아니고 글로벌 정보들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산 LLM보다는 외산 LLM들이 특히 챗GPT나 라마는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나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산이 좀 선호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매체에서 딥시크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국이 약 80,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약 80억 정도만 들여서 챗GPT 4.5에 견줄 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들었고 저도 한번 깔아서 써봤는데 나름 답변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말 80억만 들어서 했느냐. 근데 이 정도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기존의 GPU 클러스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고 학습을 하려면 사실은 수백억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걸 80억 들였다고 하니 MS나 오픈 AI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도 지금 기재부나
혹은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이 사용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들어갈 때 그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클릭해서 한번 봤는데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갑니다. 일반적인 디바이스의 종류, OS 종류, 로그인 아이디 등등등 뿐만이 아니고 내가 키스트로크 했을 때 그 패턴까지도 다 엄청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2년 전에 삼성 직원이 챗GPT 쓰면서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프롬프트에 넣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보안적인 사항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딥시크는 투명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의 몇 개 나라도 사용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LLM들은 뭐 성능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LLM인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슈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AI라는 용어는 벌써 1950년대부터 연구되고 이야기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AI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제일 처음은 IBM 왓슨인 것 같아요. 그래서 IBM 왓슨이 미국의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아주 상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IBM 왓슨 AI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잠깐 컴퓨터가 기계가 나를 이길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창호 구단과의 바둑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바둑 게임은 기본만 열심히 학습한 그런 AI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호 구단을 어떻게 4대1로 컴퓨터가 이길 수 있지? AI가 이길 수 있지? 굉장히 큰 쇼크였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아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도 글쎄요. 그리고 상식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죽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오픈 AI의 챗GPT 3.5가 발표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한 달 만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나서 그걸 써보면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내가 구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막 키워드 넣어서 검색하고 클릭해서 확인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는 대화 형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금방금방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기존의 AI는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서 많이 써왔어요. 어디에? 패턴 분석에. 이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업 정보나 제조 정보나 아니면 의료 정보나 학술 정보들을 내부에서 학습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통계 목적으로 쓰는 그런 패턴 분석 형태로는 오래 써왔어요. 근데 이렇게 LLM 기반의 생성형 AI처럼 기존에 없었던 영상, 기존에 없었던 글, 기존에 없었던 정보들을 자기가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거는 처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기업에서 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패턴 분석에 불과했지만 이 L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 사용하기도 쉬운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AI는 기업에서 기업의 어떤 영업이나 기술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해 왔다면 생성형 AI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자리를 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빅데이터나 AI를 개발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공공이나 민간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안에 들어가면 내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대부분이에요. 제조면 제조, 의료면 의료, 공공이면 공공, 학교면 학교. 그 내부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를 들면 철강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철강판이 쭉 컨베이 벨트로 나오면 한 3, 40년 된 숙련가가 그 컨베이 벨트에 서서 어떤 크랙이 있는지, 금이가 있는지, 흠집이 있는지 육안으로 보아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4K나 8K 고해상도 카메라를 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조직에서
제조 환경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존의 패턴 분석이나 전문가들이 썼던 그런 AI가 아니고 마케팅 업무를 하시거나 인사 업무를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개발을 하시거나 제조를 하시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툴, 그런 서비스가 생성형 AI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간 뇌의 용량을 컴퓨터 용량으로 치면 한 10테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외우려고 하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 머리에 들 수 있는 지식의 양은 10테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LLM 중에 ChatGPT 4o 같은 경우는 IQ를 한 120 정도로 봐요. 근데 IQ는 120이지만 엄청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수억 배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챗GPT 같은 LLM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관심만 좀 가지다가 이걸 업무에 활용해야 되는 게 맞네. 그냥 내가 관심 있게 그 프롬프트 창에서 궁금한 역사, 궁금한 여행지, 궁금한 일정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에서 쓰는 거고 다만 기업에서 쓸 때는 다른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챗GPT 혹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기존의 관심에서 이제 어떻게 쓸까? 내 업무에, 우리 기업에, 그리고 이거 우리의 업무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고 고객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비용 문제가 하나가 있고 정확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창에서 질문하는 거에 답변이 조금은 틀려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사용할 땐 좀 다르죠. 이론도 틀리면 안 되고 잘못된 답변으로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업의 정보를 프롬프트 창에 넣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작년부터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 사업, 즉 자체 구축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SKT는 국정원과 계약을 맺고 구축 사업을 이번 달에 끝냅니다. 네이버는 한수원과 계획을 맺고 구축을 진행 중이고요.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이나 이런 서부발전도 구축을 작년에 완료를 했고 광주은행은 POC를 하고 있고 부산은행은 검토를 하고 있고 부산시청은 올해 예산을 잡았죠. 등등등. 그래서 이 보안 이슈 때문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형 챗GPT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을 하자. 이걸 통해서 보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GPU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축 사업을 할 때 보통 4GPU나 8GPU 서버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8GPU 서버 같은 경우는 소비자 공급가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4세트 혹은 8세트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인피니밴드나 아니면 패스트 이더넷 같은 이더넷 방식으로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라그 서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GPU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U는 추론도 하고 학습도 합니다. 학습에는 굉장히 필요한 AI 칩인 건 맞습니다.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학습된 이후에 내가 서비스를 할 때는 추론 서비스를 할 때는 GPU보다는 NPU가 훨씬 낫습니다. 전력도 적게 먹고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리벨리온이나 피리오사나 디벡스나 하이퍼엑셀 같은 전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정확도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들을 이 LLM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기업 데이터들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진행됐던 것들의 대부분에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이나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PPT 파일들을 최적의 청킹 알고리즘을 써서 다 벡타DB에 임베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LLM 말뭉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프롬프트상에 넣는 질문, 그리고 벡타DB에 있는 내부 정보,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85%에서 90% 정도까지의 정확도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100%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 과정 중에 고객이나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거 왜 안 돼? 이건 답변이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튜닝을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원빵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특히 더더구나 어려운 거는 우리의 그 내부 정보들이 대부분 RDB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DB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요 LLM에 연결해서 쓰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도 작년까지도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워드 파일, PDF 파일 이런 그 문서들을 벡터로 읽어들여서 DB에 저장한 후 그 데이터를 검색해서 엘라스틱 서치해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올해부터는 그 기능을 넘어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리가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의 목적이라면 내부의 자체적인 온프라미스 형태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고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공공의 많은 기관들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잡았고 아마 민간은 하반기부터 사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은 ROI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공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민간이 빠른 게 아니고요. 공공이 도입이 훨씬 빠릅니다. 물론 일부 탑4나 탑3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쓰죠. 그리고 정확도 측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부 데이터에 대한 라그를 통한 내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DB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확도는 올릴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답을 100% 정확하게 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양한 부서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실 텐데 대부분 다양한 부서별로 그 목적에 맞는 AI를 쓰고 싶어 해요. 누구나 똑같은 플랫폼으로 똑같은 프롬프트에 똑같은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마케팅은 마케팅 업무에 맞는 AI 서비스를 받고 싶을 거고 HR은 HR 업무에 맞는 AI 서비스를 받고 싶을 거고 영업은 영업에 맞는, 기술은 기술에 맞는 이 기업의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또 올해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상되는 기관들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수요가 어떤 시나리오로 요구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AI에 대한 트렌드가 여전히 비용 부분, 그 다음에 추론 강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예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을 가진,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플랫폼으로 하고 그 상단에 부서별로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별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예를 들면 SKT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AI 회의록을 내부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실 안에, 오프라인 회의실 안에 한 10여 명 정도 회의를 하면 한 2달 전에는 대리나 과장 2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그거를 누가 무슨 얘기를 적었어요. 그 나중에 정리해서 또 보고를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빼고 이 AI 회의록 소프트웨어가, 솔루션이 다 녹음을 하고 녹음된 거를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2사람에 대한 리소스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AI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쪽에 법무팀이 리갈팀에서도 이 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법을 그래서 이 AI 툴 중에 보면 의료하고 법률 쪽에 특화된 많이 학습한 그런 툴들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분야별로 필요한 요소에 맞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그 AI를 도입하는 과정에 좀 안타까운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내부에 없다 보니까 약간은 주먹보기식 혹은 또 특정 업체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기획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KPMG나 피터볼리시 같은 컨설팅 회사랑 오래 일을 해와서 가급적이면 이런 구축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의 특성, 기업의 목적,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는 목적들, 그리고 UI, UX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LLM을 써야 하고 LLM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에 특화된 LLM도 있고 어떤 LLM을 쓸 건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실패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기업 내부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는 HIS, 의료정보 시스템이나 팍스 같은 무슨 OCR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MES나 스카다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일반 회사는 ERP나 CRM 같은 걸 쓰고 있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학교정보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기존의 리가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아직은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나 PPT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벡터 임베딩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ERP 같은 RDB를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 연결하기 위해서는 툴이 텍스트 SQL이라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구현이 되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UC 버클리에서 TAG라고 하는 Table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나 툴이 곧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머셜라이즈 되고 안정화되면 그런 것들 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AI는 굉장히 이게 일반 AI든 영상 AI든 생성형 AI든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왔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업무에 나의 업무에 얼만큼 생산성이 있지? 사실은 매니지먼트 레벨이나 리더십 레벨은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어야만 승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생성형 AI를 썼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데 편해? 얼마나 편해? 생산성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보도자료 같은 것들도 없었는데 작년 그래도 이런 그 관리 비용이 절감이라든지 작업 시간 단축이라든지 인원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나 리서치 자료들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도 생성형 AI를 구축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고객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그냥 무작정 도입을 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누가 쓸 건데, 어떻게 쓸 건데, 왜 쓸 건데, 보안은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고민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IT 툴은 윤리적인 이슈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생성형 AI는 나름 이게 만약에 로봇의 머리에 장착이 되면 일종의 사이보그 인간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사이보그 인간과 나와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도 굳이 저 질문을 왜 하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 근데 그런 것들은 윤리적인 교육이나 어떤 체계나 거버넌스 통해서 제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AI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논의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이제 보안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들도 보면 내부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링크를 해서 활용할 때의 문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국정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혹은 고객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적인 난리지와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리드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고객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서 꼭 프로세스, 거버넌스를 차근차근 밟아서 컨설팅도 받고 그 이후에 구축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래도 대원 CTS는 다른 업체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구축하는 과정 중에 야기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가이드를 많이 해주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생성형 AI는 다 금융이나 공공이나 제조나 유통이나 지금은 대부분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이 메인인 목적으로 혹은 나의 고객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관련된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을 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사실은 이런 대기업들은 2023년도부터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자체 LLM인 가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의 시장 분석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써왔고요. SKT 같은 경우도 법률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ADAX라고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써왔고요. 여기 보시면 LG 같은 경우도 지금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LLM이 그 엑사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LG AI와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찾다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왔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개발한 RPA 솔루션 AI웍스라고 있어요. 그 AI웍스하고 챗GPT와 연계해서 좀 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2023년도부터 써왔는데 이렇게 탑 4 정도 되는 대기업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직 없어요.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민간 기업 중에 이런 대기업 외에 민간 기업 중에 중소중견기업 중에 이런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해서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업 기회가 될 거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이제 SKT에 있었기 때문에 SKT에 이제 잠깐 포탈을 제가 약간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AI 서비스 포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채팅하는 프롬프트 창이 있을 수 있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번역을 해주는 영어든 그래서 보통 지금 약 20개국어 정도는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LLM 같은 경우도 내가 지정을 해서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받을 수도 있고 ADAX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받을 수도 있고 퍼플렉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서치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갈 쪽에서는 뭐 비밀 유지 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등등 문서의 생성이라든지 어떤 법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방대한 법전과 시행령과 조례와 규칙을 변호사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한 그런 법률 AI가 변호사의 궁금증이나 답변 혹은 내부 법률팀의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 설비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뉴얼이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엔지니어 기술자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인 궁금증이나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금융기관이 IT에 굉장히 앞서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민은행도, 신한은행도,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도 벌써 AI 로봇이나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서비스 네임을 가지고 AI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를 오랫동안 해왔고, 생성 AI가 나온 이후에 좀 더 그런 고객 강화를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우리은행이 114억 정도의 예산으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SKT를 포함한 LGCN스 몇 개 대기업한테 RFI를 일단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서울시든 천안시든 아산시든 일부 지자체 시에서도 저거를 좀 이용을 해서 민원 서비스라든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물어보는데 답변이 시원찮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도 민원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조 분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MES나 스카다와 연계해서 제조 현장에 있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작년 12월 달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관련된 미팅을 했었고, 대한항공이 이런 항공기 동체, 날개를 제작하는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그런 부산의 공장에서도 이런 생산형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품을 줄이고 하는 목적으로 쓸지 이제 미팅을 몇 차례 했었죠. 그래서 그 대원 CTS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기대하는 그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일단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쨌든 다양한 GPU 서버가 있습니다. 이런 GPU 서버가 있고, K2스나 슈퍼마이크로나 레노버나 델 같은 8GPU, 4GPU 이런 GPU 서버들을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단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디벡스라고 하는 NPU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엣지용이 있고 코어용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AI 비전, 즉 영상 분석 전용 AI 반도체인 거예요. 물론 하반기에 LLM 추론 전용 반도체도 나올 걸로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타이밍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현재 있는 거는 코어 엣지용, 즉 우리 CCTV 카메라나 로봇 청소기나 자동차나 이런 퍼실리티나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NPU 칩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서버에 들어가는 PCI 타입의 NPU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하이퍼엑셀은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추진 중인데, 여기는 추론 전용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4나노 공정으로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로 이제 하이퍼엑셀은 원래 네이버하고 삼성하고 마하원이라는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걸로 진행을 되어 오다가 삼성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또 지금 그 하이퍼엑셀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하이퍼엑셀은 한 2년, 만 2년 전에 그 김주영 대표랑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을 해왔던 친구라 저희도 이제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인텔도 지금 저희가 파트너십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쪽의 담당자하고는 지금 협의를 중이고, 왜냐하면 GPU, 이 엔비디아 GPU는 가격 성능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고 성능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가 GPU H800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즉 고성능의 H100이나 블랙웰이 아니어도 저렇게 만약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비싼 고성능 GPU가 필요할까? 라는 차원에서 일단 인텔과도 지금 기초적인 얘기를 협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UiPath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올해는 이제 에이전트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UiPath 본사하고 LG AI 연구원하고 올 2월 달에 파트너십 협약을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UiPath 코리아랑 얘기를 해서 파트너십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LG AI 연구원하고 UiPath하고 대원 CTS 이 삼각구도에서 좀 더 프로모션하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는 계속 이런 솔루션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엔드투엔드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많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박스 딜리버리 하기는 싫거든요. 여전히 박스 딜리버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안 해도 돼요.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고 누가 그걸 요구하는지만 알면 우리가 그거를 잘 버무려서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엔드유저한테 공급할 수 있다면 그만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지셔닝은 컨설팅은 KPMG한테 맡기면 되는 포지션이고요. 개발 부분은 크라우드웍스 같은 순수하게 개발만 하는 디벨로퍼만 있는 그런 조직에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 그냥 서버 몇 대 갖다 놓고 스위치 연결해서 하면 다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몇 명이 동시 사용자가 얼마나 되고 프롬프트 양은 얼마나 되고 그걸 다 사이징을 해야 돼요. 서버가 몇 배가 들어가야 되고 서버 간에는 어떤 연동을 시켜야 돼요. 이걸 아키텍트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아키텍트 설계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LLM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라마가 될 수도 있고 제미나이 될 수도 있고 LG X4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지금 딥스틱도 제가 테스트를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큰 모델은 저희가 하드웨어가 지금 없어서 못하지만 작은 모델 나온 게 있어서 딥식도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CTS 엔터프라이즈 부분은 고객이 기대하는 필요로 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컨설팅에서부터 아키텍트 설계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원 엔터프라이즈가 대원 CTS 엔터프라이즈가 또 AI 생성형 AI 분야에 있어서 고객이 기대하는 구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세션은 저희 김성태 상무께서 올해 있었던 CES에서의 다양한 화제거리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진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도를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대원 CTS는 AI 전문 회사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